가기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쉬운 투자 곽상준입니다. 계속 네. 곧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래야 될 분위기네. 곽상준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만만치 않게 시작했는데 역시 마감은 상당히 좋았어요. 이 불안할 때는 불안을 타고 불안의 담벼락을 타고 주가는 상승한다.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도 주말을 잘 보냈습니다. 우리 특별히 안지원 PB께서는 주말에 머리도 깎고 이렇게 핸섬하게 돌아오셨습니다. 네. 네,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주말 내에 좀 확진자가 좀 제발 적어라. 네. 그러면 이제 월요일에 좀 장을 회피하기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확진자가 발표가 됐는데 266명으로 전일 대비 좀 소폭 떨어졌습니다. 아니, 주말에 얘기한 거는 책 읽기로 한 건데 주말에 책은 읽으셨어요? 책을 아쉽게도 네. 다 못 읽었어요. 그 금리 관련된 책 주셨는데 네. 제가 읽어보려고 했는데 아예 못 읽었어요? 아니요. 앞에는 읽었어요. 읽었어요. 네. 다는 못 읽었는데 주식쟁이들은 정확하게 해야 돼. 1,000원 좀 이따 끝나고 줘. 그럼요. 진짜 받을 거야. 그럼요. 네. 계좌이체로. 오늘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꽁돈이 1,000원이 생겼어. 야, 신나는데요? 네. 네. 그러면 좀 말씀드릴까요? 증시?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2.5%나 올랐습니다. 오늘 수급은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눈에 띄었고요. 예. 코스피에서 2,600억, 코스닥에서 2,300억 팔았고요. 코스닥은 정말 많이 팔았네. 네.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에서 2,000억 샀고 코스닥에서 1,660억 팔았습니다. 기관은 이제 코스피에서는 24억 샀고 코스닥에서는 약 1,000억 팔았습니다. 외국인 코스닥도 샀죠. 네. 오랜만에 외국인이 양시장의 주포가 되어서 시장을 올렸고 개인들은 사실은 매도 세력이라기보다도 그 수익 실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수익 실현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장전에 이제 특이했던 뉴스는 이제 미국 FDA에서 혈장 치료제 긴급 승인 관련된 뉴스가 났었죠. 오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안 좀 했어.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어요. 네, 하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치료제죠. 치료제, 백신이 아니고.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좀 정치적 이슈랑 좀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해 승인을 지연시키는 세력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그 언급 직후에 발표된 소식이어가지고 네. 사실 이게 100%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FDA는 이제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말은 했지만 효능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진짜 약간 막가파 같은 느낌.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좀 견인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혈장 치료제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뭐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수혜주라 해야 될까요? 네. 뭐 상한가 친 종목도 있었고요. 예. 그 이외에 바이오들 다른 기타 주식들 다 끌어올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매도 금지 이거를 사실상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네, 6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 뉴스가 그 전부터 타전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진짜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점점 끌어올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기대감에서 이제는 좀 확신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주주권 그것도 이제 1,000원 내겠죠. 저는 안 바뀔 거다. 대주주 내가 지면 내가 흔쾌하게 난 2,000원도 낼 마음이 있어. 내가 지면 지기를 바래요. 알겠습니다. 예, 대주주 지금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한 10월 달 돼야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공매도도 연장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슬금슬금 10억으로 그냥 유지될 것 같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코스닥 강세가 이것과 연관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럴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거래소 대비 2배 이상 올랐는데 아무래도 10억 문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기. 아니 이건 좀 발언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문제로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을 한번 또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난주에 그렇게 샀는데. 그렇죠. 8월 20일 기준으로 개인들이 1.4조 원 그러니까 주시장 앞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고객 예탁금이 1.4가 줄어야 되는 게 맞죠? 네. 양식 합쳐서 주니까 사상 최고치 52.6조 원을 기록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네, 더 들어왔어요. 그게 다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이 증시각도기 TV 보시는 분들, 그다음 우리 도기마을 분들한테 살짝 이거 딴 데서 못 듣는 얘기 드리면 조짐이 진짜 이상해요. 예, 조짐이 뭐가 이상하냐면 집 팔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지난 2주간의 흐름인데요. 이건 최근 2주간의 흐름인데 그전에는 그냥 금리가 낮아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집을 살려다 말고 오는 자금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거는
저희들 속된 표현으로 외국어 하나 좀 쓰면 굿즈가 다른 거야. 돈의 그렇죠. 굿즈가 달라요. 이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제가 사실 그 주말에 저거 했잖아요. 1929년 대폭락. 네. 그거 방송을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대폭락만 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야. 근데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대폭락이 오기 전에 조짐이 어떤가를 저는 방점을 찍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사람들은 대폭락만 얘기하더라고. 근데 대폭락이 오기 전에 반드시 뭐가 오냐면 대버블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버블이 올 때 제가 방송에서 혹시 안 보신 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드렸던 말은 뭐였냐면 그 긍정과 그 다음에 신뢰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그 투자 세계에서 긍정과 신뢰감이 가득하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부스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현금이 넘치는 거야. 현금이 그거야. 누가 또 이것까지 또 설명. 사우스시 버블이라고 아시죠? 영국에서 있었던 사우스시 버블 앞에 뭐가 있었어요? 프랑스의 저기가 있었죠. 미시시피. 예, 미시시피 사건. 미시시피 회사 또 그 존 로의 존 로는 정말 스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실패한 것 같아. 굉장히 아쉬운 건데 그 부의 역사에 있어요. 그건 제가 소개를 안 드렸어요.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해드렸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하여튼 존 로가 있었고 존 로의 미시시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우스시가 있었는데 그 사우스시의 사건이 토대가 뭐였냐면 돈이 넘쳤어요. 예금이 투자의 세계로 넘어오는, 그리고 저금리였기 때문에 투자로 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동안에는 예금이었었는데 이제는 다른 자산을 운용하려고, 뭐 부동산으로 특정되는 다른 자산을 운용하려고 했던 자금들이 지금 약간 돌기 시작했다는 기미가 현장에서는 포착이 된 거거든요. 그냥 말씀드리면.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버블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버블이라고까지는 이제 막 버블이 시작되느냐 마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조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휴 깜짝 이러면서 끝난 건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버블이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현재가 버블의 초기 단계인지 아니면 중기 단계인지 이런 걸 판단을 그러면 이제 좀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워렌 버핏이 판단하는 지표가 하나 있죠. 지금 버블인지 아닌지 시장이 적정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게 GDP 분의 시가총액. 요거를 이제 흔히 이제 버핏 지수라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이 지수를 보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100 정도가 적정 수준인데 GDP 대비 시가총액 1, GDP만큼의 시가총액. GDP가 1800조면은 시가총액도 1800조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게 적정 수준인데 지금 100%를 넘었습니다. 1을 좀 넘은 거죠. 과거 같으면 이러면 버블이었죠. 그렇죠. 예전에 2007년도에 한번 넘었었고요. 2000년에 한번 넘었었고, 2007년에 한번 넘었었고, 2018년에 한번 100을 넘었었어요. 그리고 국내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주가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2017년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100을 넘어서 지금 한 102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미국을 보면 또 판단이 어려워져요. 이게 미국은 지금 180이 넘었거든요. 과거 미국의 고점 한 170대 정도 됐었죠.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170이면 거의 맥스였는데 이번엔 180이 넘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버블로 봐야 되는지, 일단 버블까지는 안 보더라도 좀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거 지금 주식 몰빵 포지션을 갖고 있을 시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인 게 뭐냐면은 그 인플레이션 GDP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가치 떨어지는 거 반영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돈가치 떨어지는 걸 반영을 하죠. 근데 이제 국내 총생산이니까 총생산 활동이니까 총생산 활동 대비 자산 시장은 얼마가 적정한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근본적인 베이스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국내 총생산 대비 자산 시장은 얼마가 적정한가. 총생산이라는 거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주체가 움직이지만 그 중에 중요한 주체 하나가 기업이죠. 그리고 정부고 그다음에 개인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주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GDP에서 참여하는 뭐 기업 주체가 크고 뭐 정부 주체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주식 시장은 기업 주체들을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하게 가는 게 맞지.
좀 거의 맞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GDP 안에 뭐 정부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또 다른 주체들이 숨어 있다는 걸 감안을 해보면 그런 비영리 기구까지도 포함이 돼 있겠죠. 뭐 그렇게 따져보면 뭐 1대1이면은 뭐 적정한, 아니면 조금 비싼, 이건 기업만이니까. 근본 이 버핏 지수라고 할 때 왜 그냥 버핏 지수는 우리가 이제 이러면 안 돼요. 맨날 이거 버핏 지수 100이니까 100 넘으면 고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근본이 뭔가, 항상 베이스가 뭔가를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거는 돈의 양이 많아졌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땡겨온 거지. 미래 돈 가치가 얼마나 빠질 거니까 지금은 자산 가격이 먼저 선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1929년 그 관련 대공황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GDP가 약 한 50%, 59%가 증가를 합니다. 전쟁 후에 29년까지. 근데 주가가 얼마가 올라가느냐? 400% 올라요. 그러니까 버블이 심해졌던 거죠. GDP 대비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진 거예요. 물론 이제 후처리를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후처리를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 자꾸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통화 가치를 지키려고 애쓰는 통화 정책을 못한 거예요. 통화 가치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더 상황이 악화된, 그게 이제 29년 대공황이고, 지금은 그런 악화될 수 있는 상황, 사실 이 코로나 사태는 악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았느냐? 돈을 더 헐 푸는 거죠.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이걸 해결해서 이 돈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향후 자산시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어찌되었거나 결과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죠. 올라갈수록 안전성보다는 위험성에 더 가까워진다. 그죠? 올라가는 만큼 위험이 더 위험에 가까워졌다 라고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은 얼마? 한국은 지금 102%. 네, 미국은 183. 네. 아유, 미국이 한 3분의 1만 쫓아가면 좋겠네. 네. 그런 신정입니다. 네. 네. 참고로 이 지수가 이제 60에서 80% 정도까지 네. 올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고 네. 확신을 하거든요. 네. 이제 100에서 120 정도면 이제 과열 수준이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네. 때는 오늘 이제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한 5천억 정도 팔았는데 예. 이 수익 실현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하루짜리니까. 그렇죠. 뭐 하루짜리긴 네. 하지만. 네, 그리고 지난주에 샀던 거 파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어찌되었거나 돈의 양은 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따져. GDP 대비 그럼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엄청 큰데. 하긴 부동산하고 GDP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갈 수 있는 영역은 조금 다르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신규 환자 수가 266명으로 네. 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말에 네. 껴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상당히 줄었습니다. 400명대 이상을 기록할 것 같았는데 예. 266명으로 줄었는데 다행이네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분명히 반영을 했는데 네. 다만 이제 정은경 질본 본부장님이시죠? 네. 그분의 발언에 따르면 이게 한 3시 좀 전에 속보가 나왔어요. 예. 이렇게 환자가 준 거는 검사자 수가 주말간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 그 결과다라는 발언을 아직 안심할 수 없다. 네, 아직 안심할 수 없다. 하긴 그분은 뭐 약간 경계감을 계속 던져줘야 되는 정체성을 갖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진짜는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참고로 이 수치가 매일 오전 10시가 좀 넘으면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경험상. 네. 그때 이제 화수목금은 좀 그 10시 전에는 좀 긴장을 하시고 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네. 그러나 미국 시장은 사실 그게 별로 크게 영향을 못 미쳤어요. 미국 그쵸.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은 오히려 약간 심리적으로 영향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반기 추석 전에 또 재난지원금 얘기가 좀 나오는데, 지금은 살짝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오다가 예산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 추석 전에 한번 쏠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근데 간혹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공무원 월급을 삭감을 해가지고 재난지원금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주죠. 뭐 우리 아직 국내 그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건전한 편이니까 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년 대공황을 심화시킨 것은 무엇이다? 통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그런 통화 정책들이 완화적이지 않고 오히려 수축적이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혔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전쟁적인 상황을 감안해 보면 지금은 조금 늘리고 나중에 다시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어떨까 하는 게 저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네. 정말 근데 그럴 수도 지원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오늘 이주열 총재의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큰 폭으로 낮춰야 할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네. 지난 5월 달에 전망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0.2%를 전망을 했고요. 예. 이게 사실 OECD에서 한 전망치와도 사뭇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0.8을 전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그렇죠. OECD 중에 제일 높죠. 최고로 높은 성장률이다. 네. 이게. 근데 오늘 발언에 따르면 마이너스 1%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러면 뭐 마이너스 2%대까지 1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 2% 뭐 이렇게. 네. 네. 참 그래서 추가 발언을 보면은 경제 구조 변화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인플레이션보다 낮아진 성장세, 경기 회복세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일단 하는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겠네요. 그러나 이제 페드의 총재에 비해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그냥 그렇게 작은 그냥 토막 뉴스로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 야, 이게 페드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 했으면 참 대단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이 발언에 대한 확정치는 27일에 나오니까요. 그때도 네.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일에 이벤트 많네. 네, 그렇죠? 그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FMC도 27일께 있죠? 잭슨홀도 28일에. 네, 28일. 네, 그러니까 잭슨홀. 네, 맞습니다. 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는데 아마 톤은 이거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준의 그 총자산이 줄다가 다시 안 줄어요. 지난 주말에 확인을 해보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상당히 힘든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다만 오늘 그 업종 특징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코로나, 전기차, 5G 이쪽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면세, 화장품, 여행주들은 이렇게 좋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조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올해 안 오니까 네, 시진핑이 올해 오는 게 거의 물 건너간 분위기고 그다음 사전에 좀 올랐으니까 역시 사전에 오른 게 이제 항상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G가 상당히 좋았고 전기차도 지금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조만간에 인터뷰를 좀 센 걸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 22일이죠. 배터리 데이. 네. 지금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테슬라만 왕인 줄 알아.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율 올리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한국의 업체들 수율 올리는데 고생 정말 직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공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수율이 안 올라와서 기진 고생을 했고요. 이게 잘 안 올라오는 게 이 동박의 폭 같은 게 이게 그 효율을 올리려고 엄청나게 넓어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자면 그 동박이나 알박이나 이것들을 돌리다 끊어지면 완전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 그러면 수율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해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오케이야. 테슬라 원천 기술 이번에 뭐 배터리 데이 때 뭐 우리 뻔히 아는 거잖아요. 맥스웰 건식 방식으로 하면 뭐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줄지요. 이론적으로 시간이 줄고 그거 좋아요. 근데 공장 새로 짓고 세팅해가지고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완제품이 완성률이 높은 제품 여기선 수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수율이 뭐 7할 8할 이런 줄 아세요? 안 돼요. 7할 8할 해갖고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9할 9할 오픈 돼야 됩니다. 9할 9할 오픈의 수율이 나와야 양품 비율이 9할에서 9할 오픈 나와야 오케이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죄송합니다. 막 짜증을 내가지고 좀 답답해서 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이 에너지 2차 전지 전문가하고 인터뷰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일주일 첫 스타트가 상당히 깔끔했는데 외국인에 의한 시장 상승이었어요. 네, 옛날 같았으면 외국인들 막 2천억 사고 막 양시장 이렇게 2천억 한 4천억 가까이 샀는데 와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야 드디어 막 보고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작은 변수네. 별로 주목을 안 하네.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 정도 들어왔는데 누르나 깜짝하네. 지난주 금요일만 봐도 개인 혼자서 1.4조 원을 매수하는 시장이니까 네. 요즘엔 1조 원 정도 안 사주면은 네. 크게 임팩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게다가 뒷주머니에도 52조를 차고 있어. 줄지 네, 않아. 그쵸. 뒷주머니에 점점 불어나.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조막선 뭐 움직여봐야 별로 소용없네. 뭐 이런 분위기. 대단합니다. 개인들 진짜 대단합니다. 응원합니다. 같이 가시죠. 저희도 같이 우리 개인의 서핑을 타고 좋은 결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